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차량이에요. 일반 티구안이 5인승 모델인데 이 올스페이스 차량은 7인승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포모션이 없고 이륜 구동, 그러니까 전륜 구동으로만 지금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SI, 그러니까 이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전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한번 연비를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안양인데 안양에서 이제 상계동 쪽까지 갈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심 주행이라고 해도 가까운 거리 짧은데 왔다 갔다 할 거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간선도로를 많이 타잖아요. 저도 이제 간선도로를 많이 탈 거예요. 강북강변로나 이런 데를 많이 탈 거고, 동부간선도로 이런 도로, 그리고 도심 이런 시내 주행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이제 그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도심 실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큰 도로로 빠지기 전인데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공사 트럭들이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과속 방지턱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 안 좋은 데를 주행할 때 승차감을 느끼기가 되게 좋은데, 지금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폭스바겐 차량답게 서스펜션이 탄탄합니다. 약간 노면 피드백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탄탄하고 노면 피드백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되게 불쾌하게 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승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타기에는 조금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노면 좋은 데서 고속주행 같은 거 할 때는 오히려 이런 탄탄한 서스펜션이 차의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더 동승자들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우면산 터널 지나서 강남을 통과해서 지금 반포대교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지금 옆에가 다 한강이죠. 네, 반포대교 건너서 이제 북쪽 북단에서 이제 강북강변로로 내려갈 거고요. 강북강변로에서 이제 쭉 진행하다가 동부가선도로를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 흐름은 뭐 그렇게 아주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막히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강북강변로로 올라탔습니다. 자, 강북강변로 지금 교통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제속도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앞에 동부간선도로 쪽에는 보통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는 교통 흐름은 좋습니다. 자, 이제 동부간선도로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내려오고 나면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내부순환로 빠지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좀 상습적으로 좀 정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나면은 조금 교통 흐름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막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계동 쪽까지 계속 이제 요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 볼게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버튼하고 아래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쓸 때는 요 위에 있는 버튼만 눌러도 이제 사용을 가능하고요. 요 밑에 있는 버튼은 트래블 어시스트라 그래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까지 겸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같이 작동하고, 요걸 이용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작동하고 차로는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설정은 간단해요. 자, 이걸 누르고 혹은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셋 버튼이라고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원하는 속도를 직접 가속을 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가속을 하세요.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자, 요 정도 속도에서 이제 설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 셋을 누르면 자, 이제 60km 정도의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계에 이렇게 마크가 표시돼요. 저거를 올리고 싶으면 요 위에 쪽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 속도를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이게 좀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막 눌러줘야 올릴 수 있어요. 제가 80까지 올릴 건데 네, 지금 80에다 지금 맞춰놨고요.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가 80km에 맞춰지고, 그 속도 내에서 이제 차간 거리라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맞춰서 이제 가감속을 하고 이렇게 주행이 되는 거죠. 지금 트래블 어시스트는 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로는 제가 직접 핸들을 잡고 조종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까지 다 같이 작동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트래블 어시스트 버튼 요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면 화면을 보시면 자, 트래블 어시스트가 선택됐다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마크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이 된 거예요. 보통 반자율 주행이라 그러죠. 사실 자율 주행은 아닌데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반자율 주행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핸들을 가볍게만 잡고 있으면 차로를 인식해서 차로 중앙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좀 더 편해지죠. 차간거리 설정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는데 요게 설정하는 게 화면에 요 밑에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계기판 밑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클러스터 화면을 이 트래블 어시스트 화면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제 선택이 되고 여기에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차간거리 설정 버튼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간거리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게 지금 제일 멀리 된 거고요. 다시 누르면 순차적으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내리는 버튼, 올라가는 버튼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로 누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저는 일단 제일 가깝게 이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티구안 오스페이스에는 그 능동 주행 안전 기능들이, 보조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걸 이제 IQ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 IQ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능동 보조 기능들이 화면 하나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메뉴로 갑니다. 메뉴로 가서 여기 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 주시고 그러면 IQ 드라이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설정들을 그림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키고 끄고 다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거리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스티어링 휠에서 설정이 가능하니까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버튼 요걸 누르면 프론트 어시스트라 그래가지고 전방 차량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뭐 경고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차선을 누르시게 되면 레인 어시스트, 이거를 레인 어시스트는 이제 차로 이탈 방지 뭐 이런 기능인데 이거를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경고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진동 오는 게 불쾌해서 싫다 그러면 요거를 꺼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동 경고는 이제 빠지게 되죠. 저는 이제 켜놓을게요. 그리고 옆에 사각지대 경보 기능은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써서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긴 한데 오늘 동부가선도로가 좀 많이 막히네요. 네, 지금 뭐 속도가 뭐 20-30km, 많이는 40km 요 사이에서 좀 차간거리가 되게 가까워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직접 조작하는 건 아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알아서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마음은 답답하죠. 네, 오늘은 좀 많이 막히네요. 당연히 이렇게 교통 흐름에 따라서 연비도 영향이 있을 건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연비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29km를 운행을 했고 평균 속도는 35km, 시속 35km가 나와 있고 연비는 12.6km, 리터당 12.6km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비가 좋은데요. 네. 정속 주행으로 뭐 이렇게 쭉 간 게 아닌데도 연비가 잘 나왔습니다. 공인 연비상의 고속도로 연비보다도 오히려 더 좋네요. 네, 실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또 정체 구간 지나서 지금은 또 아주 원활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이 좀 풀리다 보니까 또 진행 속도가 좀 빨라져서 지금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제 목적지까지 한 4km 남았거든요. 지금 연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인 연비상의 연비를 보고 실제로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예상한 수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비가 되게 좋아요.
리터당 13km를 넘보고 있는데 도심에서 뭐 이 정도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패밀리 7인승 SUV로 이 정도 연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차 잘 간다 했더니 또 막힙니다. 역시 여기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 여기 근처 오니까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또 많이 막힙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빠질 때까지 계속 막힐 거예요. 여기가 보통 여기도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정체가 돼서 이렇게 지금도 앞차가 쓰니까 정차가 됐죠. 이렇게 완전히 가다서다를 하더라도 이 트래블 어시스트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뭐 제가 별도의 조작을 할 필요 없이 핸들만 가볍게 잡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갑니다. 정차도 완전 정차까지 다 해주고요. 정차한 상태에서 선행차가 출발을 하면 자동으로 출발도 되기 때문에 운전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혀도.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동부화선도로에서 빠져나갈 거고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중단을 하고 제가 이제 직접 조작을 해줄게요. 브레이크 페달만 살짝 밟아도 크루즈 컨트롤은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제하려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HC 비활성화됨 하면서 아이콘이 다 없어지죠.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를 한 다음에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자, 연비를 보면은 총 37km를 주행하면서 평균 속도는 33km가 나왔고 평균 연비는 리터당 12.2km. 그러니까 공인 연비상의 고속도로 연비보다도 더 연비가 잘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11km 정도니까요. 훨씬 잘 나왔죠. 보통 이제 이 티구안 오스페이스의 공인 연비를 보면은 복합 연비가 10.1km고 도심 연비는 9km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연비가 훨씬 잘 나온 거죠. 도심 주행 연비 테스트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 가지고 정속 주행을 할 거고요. 지금 시속 100km로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해놨고 트래블 어시스트도 지금 활성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만 가볍게 잡고 그냥 이렇게 2차로로 그냥 쭉 갈 거거든요. 지금 보면 시속 100km로 설정을 해놨고 교통 상황도 굉장히 원활해요. 앞에 차들도 거의 없고요. 제 속도로 그냥 원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주행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고요.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의정부 IC고요. 의정부 IC에서 이제 시내 도로로 내려간 다음에 잠깐 동부화선도로 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된 트립에 기록된 연비는 리터당 15.6km가 나왔거든요. 도착할 때 연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부화선도로로 진입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한 40분 정도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는데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무래도 노면이 일반 도로보다는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 티구안 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고속 주행에서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면서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노면 피드백이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선 안에서 불쾌하지 않게 딱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돌릴 때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나고, 동승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차가 울렁울렁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해도 멀미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서스펜션이 조금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노면을 좀 읽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승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한 느낌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고속 주행할 때는 오히려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연비를 보니까 총 65km를 운행하면서 평균 속도는 83km, 그리고 평균 연료 소비량, 그러니까 트립상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7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심 주행 연비 테스트할 때는 간선도로하고 시내도로가 한 비율이 7: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가 주행이 비율이 한 9:1 정도 돼요. 한 90% 이상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정속 주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내로 잠깐 내려와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65km에서 한 6, 7km 정도는 시내도로 주행을 했는데 그 정도 거리 주행하면서 이제 평균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네, 요렇게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티구안 오스페이스가 공인 연비상의 고속도로 연비가 11km 정도 되는데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연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도심 주행 테스트할 때는 사실 간선도로 주행을 했더라도 좀 교통 정체가 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원활하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심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뭐 무난한 연비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아까 전에 도심 주행 테스트할 때는 교통 정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연비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티구안 오스페이스의 파크 어시스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그 파크 어시스트 기능은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내가 주차가 좀 서툴다 그럴 때 주차하기 쉽도록 이 스티어링 조작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차 공간을 먼저 탐색을 해야겠죠. 자, 파크 어시스트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기어 레버 오른쪽에 가운데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계기판에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세우려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세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메뉴 들어가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주차 공간 탐색을 위해서 서서히 전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전진을 해주면 자, 주차 공간 탐색을 했어요. 자, 옆에 그림이 바뀌었죠. 가로 주차였는데 세로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 떴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해야 되겠다. 지금 탐색을 했잖아요. 여기다 주차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후진하라고 표시가 나왔어요. 이게 차 모양이 있고 후진이죠. 자, 그럼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시고 여기서부터는 조향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지시되는 대로 전진과 후진만 브레이크 살살살 밟으면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후진으로 돼 있으니까 자, 후진을 천천히 해줍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서서히 후진을 해줍니다. 와, 이 앞차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네요. 지금 소리가 났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으라고 표시가 나오고요. 이제 전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림이 전진으로 바뀌었죠. 전진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또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전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여기 지금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 표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후진하라고 나오죠. 다시 후진기어를 놓으시고 자, 다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밟으시고 다시 전진. 이렇게 해서 자, 주차가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크 어시스트가 중단되고 이제 완전히 주차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내려서 주차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기어를 피해 놓으시고 네, 주차가 잘 됐죠? 약간 우측에 좀 많이 붓긴 했는데 그래도 주차선 잘 지켜서 옆에 간격도 적당히 잘 띄워가지고 주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를 다 하고 이제 지금 차 문도 다 닫았거든요. 근데 내려서 가려고 했더니 뒷창문이 열려 있어요. 이러면 또 문 열고 키온 하고 또 창문 닫고 다시 문 잠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리모컨에 보면은 여기 잠금 버튼이 있죠. 이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길게 눌러 볼게요.
이렇게 창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창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면 또 문 열고 들어가서 뭐 키 온하고 창문 닫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리모컨에서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모든 창문들을 다 한 번에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